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첫 번째 강연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VLC VR의 권종수 대표님께서 메타버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인공지능과의 결합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VLC VR 대표 권종수입니다. 네, 그 메타버스와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인공지능의 결합. 뭐 과거가 그렇게 먼 과거는 아닐 거고요. 가까운 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메타버스가 조금 왜 어려워졌는지를 한번 그 아주 짧은 과거로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메타버스보다는 VR이 가장 먼저 나온 단어죠. 근데 이 VR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챗GPT한테도 물어봤어요. 너 VR 알아? 뭐 이제 VR에 대해서 얘기해줘라고 했는데 아마 요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우리는 VR이 뭐 1900년도 초기 뭐 연극에서 나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챗GPT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요 옆에 보시는 이미지도 제가 달리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엉뚱한 재미있는 이미지를 만들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제논 레니어도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2017년도에 이제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달려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저는 AR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AR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모든 단어를 약간 산업적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AR을 제일 많이 알린 곳은 매직 리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도 매직 리프의 가장 유명한 동영상이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체육관에서 고래 튀어나오는 장면.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았지만 뭐 끝내 조금 뭐 실패를 하고 말았죠. 어쨌든 근데 이제 AR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얼마 전 그 메타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결합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 MR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애플이 비전 프로를 발표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억울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2017년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 10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그때 공간 컴퓨팅이라든지 MR 그래서 AR과 VR 다 할 거야. 그리고 HMD로 보이는 것, 밖에 보이는 것, 그리고 컴퓨터 윈도우를 다 이 MR 디바이스로 움직일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애플이 얘기하고 있는 그 디바이스랑 똑같은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먼저 내놓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때의 기술력으로는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대장으로서 모든 컴퓨터 제조 회사들한테 디바이스 다 하나씩 만들어 그래가지고 다 만들었었죠. 삼성도 만들었었고요. 어쨌든 이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플랫폼, 소프트웨어도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뭐 XR, MR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메타버스를 메타에서 사용을 했으니까 그 메타버스 다시 사용하면은 조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뭐 MR, XR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XR도 사실은 누가 가장 유행을 시켰나라고 보면 퀄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퀄컴이 Extended Reality 그래서 뭐 VR, AR, MR 넘어서는 정말 확장된 현실을 자기네 칩이 그렇죠? AR 글래스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HMD도 들어가고 하니까 자기네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XR, Extended Reality를 실행하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주가, 마케팅, 뭐 홍보 여러 가지를
견인할 수 있는 단어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그 저커버그가 이제 사명을 메타로까지 바꾸면서 이제 유행을 시켰던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커버그가 생각하는 메타버스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이제 여러 가지 메타로 사명을 바꾸면서 굉장히 아주 뭐 멋진 미래의 비전을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정말 와, 저런 세상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루어지겠지? 뭐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몇 달 전이었죠. 애플이 발표했었던 그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죠? 어떤 그렇게 화려한 미래보다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애플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로 이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정말 일할 수 있는 기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내놔서 정말 애플 똑똑하다. 네, 그렇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비전 프로의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 성능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R에서 못했던 것들을 애플이 시기적절하게 내놓지 않았나? 시기적절한지는 내년에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인데요. 저도 뭐 여기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넣어놨는데요. 제가 원래는 올해 이제 원래 대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했었었는데 여러 가지 장표를 이제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려고 그냥 다 몰아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발명이라고 안 하고 발견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커다란 충격과 이렇게까지 성능이 어마어마할지를 몰랐었는데, 어쨌든 이제 뭐 대단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왔고요. 그런 파급 효과들이 저는 이제 공통적으로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생각하는 것처럼 메타버스에 가장 크게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우리의 일들을 빨리 해주는 것들도 있지만, 저는 이 멀티모달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인사이드 아웃, 그 만화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사실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진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뇌 구조가 다층적으로 생성이 됐죠.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여러 가지 이제 모드를 여러 가지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두뇌처럼 이렇게 뭐랄까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멀티모달 형태로 발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멀티모달 형태로 발전을 했을 때 그것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할 때 이제 다른 미디어와 메타버스가 가장 다른 것들은 이제 가장 몰입이 잘 되고, HMD를 꼈을 때 HMD 끼고 다른 생각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뭐 책 읽으면서 다른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책에서 바로 빠져나오고요. 영화 보면서 이제 다른 생각해도 할 수 있지만 뭐 아직까지 HMD를 끼고 다른 생각하기는 가장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몰입 효과가 현장감으로 나오게 되죠. 내가 진짜 가상 세계에 있다라는 가장 큰 현장감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야말로 이 상호작용, 인터랙티브의 가장 커다란 키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과거에 여러 가지 미디어가 있었죠. 말로 시작해서 책, 첫 번째 이제 기계를 사용하는 뭐 카메라,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까지 발전을 했는데, 이런 미디어들이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입 효과라든지 현장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컴퓨터까지 진짜 쉴 새 없이 발전을 해왔는데, 이것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끝판왕이 메타버스가 아닐까. 그래서 가장 실감나고 가장 실감형이, 우리 실감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실감 영역이 높은 곳이 메타버스고 그쪽으로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메타버스 시장이 됐다고 해서 뭐 텔레비전이 없어지거나 영화가 없어지거나 뭐 책을 안 읽지는 않겠죠. 단지 그 시간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조금 덜 읽고 뭐 HMD를 더 많이 쓰고 아니면 영화를 조금 메타버스 환경에서 본다든지 그런 어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메타버스 쪽에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메타버스가 다가 아니고 메타버스가 완전 미디어를 다 지배하는 건 아니고 조금씩 포션이 바뀌고 조금씩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쨌든 저희도 컨텐츠를 만드는 이제 회사로서 어떻게 이 인공지능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냐 하면은 지금 여기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획 단계부터 저희가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기획자들이 훨씬 더 쉽게 기획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자들이 가장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그래픽 디자이너들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머들과 소통을 할 때도 그런 어떤 빠른 어떤 기획 그 텍스트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미지도 훨씬 이해하기 쉽도록 소통이 쉬워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개발자 역시 단순한 코딩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라든지 어떤 그 컨텐츠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이 매우 단축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보면 제작 회사로서는 어떤 그런 생산성 향상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더 쉬워지면 그렇죠? 뭐 우리 옛날에는 그 방송은 방송국에서 하는 거지 어떻게 개인이 방송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누구나 다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뭐 게임은 게임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죠. 이제 개인들도 이제 능력만 되면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쉽게 이제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일들이 점점 쉬워지면서 지금 오른쪽 그림은 제가 달리한테 뭐 했냐면은 그 이제 어떤 동양적인 것과 아니면은 서양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합쳐지는 콘텐츠의 예시를 들어줘라고 해가지고 만든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정말 개인화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콘텐츠 그런 것들이 쉽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쉽게 판매 어떤 상업적으로도 이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유니티나 언리얼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메타버스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유니티도 지금 여러 가지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훨씬 더 쉽고 그 과거에 정말 유니티 제대로 하려면은 뭐 한 2년은 공부해야 돼. 그리고 회사에 들어와서도 뭐 언리얼 같은 거 하려면은 최소한 몇 년은 일을 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쉬워지고 그리고 개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전에 우리 동영상으로도 봤죠. 이제 로블록스에서도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 3D 모델링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 오픈 AI가 금방 3D를 생성할 수 있는 쉐이프이 굉장히 옛날에 공개했었고요. 뭐 인텔도 3D 생성하는 어떤 모델 공개했었고 엔비디아도 공개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장표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어도비가 얼마 전에 이제 2D를 3D로 바꿔주는 아주 쉬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인공지능에서 뒤지지 않죠. 굉장히 여러 가지 생성형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다양한 서비스들 뭐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그리고 3D 모델링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는 인공지능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왼쪽에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달리한테 모두가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생산성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했더니 왼쪽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제가 앞서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같은 경우가 지금은 한 가지 일밖에 못하죠. 뭐 텍스트에 대답을 한다든지 이미지를 생성해 준다든지 뭐 그런 것밖에 못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음성까지도 되죠. 음성까지도 되기는 하는데, 지금 뭐 왼쪽 보시면 챗GPT가 이제 보고 듣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에서 이제 이야기했었던 NPC 가상 캐릭터들이 우리가 이야기를 뭐 어떤 뭐 아주 간단한 어떤 그런 정형화된 대답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재미있고 재치있고 정말 뜻하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의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저는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실 우리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걸으면서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남자들은 잘 못하는데 여자들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런 어떤 멀티모달이 이제 가능하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스마트폰에서만 구현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AI 스피커에서만 구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메타버스에서 어떤 인간 가상 휴먼의 이제 모습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가장 크게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뭐라 그럴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메타버스의 어떤 큰 문제인 이제 들어갔는데 뭐 사실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컨텐츠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서비스가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를 겪고 있다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가장 메타버스에서 잘 되고 있는 것들은 그 로블록스라든지 뭐 제페토라든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 이제 들어갔을 때 조금 단순한 걸로도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이제 게임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데요. 어른들은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메타버스들이 일하기에는,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서비스를 받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조금 활성화가 더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제 키포인트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공지능이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실 메타버스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사람도 별로 없고 컨텐츠도 별로 많지는 않지만,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NPC들과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은 이곳에 굉장히 많은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정말 새로운 가치가 탄생하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메타버스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익한 발표해 주신 VLS VR의 권종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에 대한 이야기들 해주셨고요. 몰입 효과, 또 현장감, 상호작용, 이 세 가지 키를 갖고 있는 그 메타버스의 장점을 살려서 발전하고 있는 그 메타버스 시장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주셨습니다. 다음 발표입니다. 다음 발표는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최정환 부사장님께서 메타버스 시장에서 필요한 콘텐츠는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사장님 지금 연단으로 이동해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많은 벌써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무슨 말을 또 설명을 더 드려야 될지
좀 늦게 하는 게 좀 애매하네요. 뭐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오늘 주제는 뭐 AI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두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주제를 갖고 지금 여러 말씀들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뭐 저는 AI라는 부분보다는 오늘은 좀 메타버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컨텐츠가 우리에게 정말 메타버스 시장을 유저들에게 재미있게 그리고 활용도 있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뭐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게 어떤 건지 물론 이 설명을 사실 앞에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뭐 다시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왜 우리가 이 메타버스에 우리가 집중하게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아까도 설명 주신 것 중에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를 처음에 그 접하게 된 게 사실은 물론 이전에도 이러한 개념은 있었고 하지만 가상현실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그리고 또 그 팬데믹이 나타나고 그리고 디지털에서의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아마 좀 잘 결합이 되어진 게 바로 이러한 그 메타버스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AR이다, VR이다, MR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한 걸 XR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AR, VR, 뭐 MR, XR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다기보다는 기술적인 용어거나 기술적으로 뭔가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것들이지 직접적인 서비스가 내가 어떤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 라는 거에는 전달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러한 단어로 설명을 하면서부터는 직접 이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들이 디지털에서도 똑같이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직접적인 그 내가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이 뭔가 서비스하고 직결되어지는 거구나라는 게 이제 연결되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VR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그 VR 산업 협회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오늘 뭐 이 행사도 그 메타버스 산업협회에서 이제 주관도 하시고 같이 협력해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지만 VR 산업협회가 생겼을 때 가입하신 기업 수가 제가 알기로는 그 100개 이상 간지도 꽤 오래 들렸던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는 그 신청을 받게 되고 지금 아마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가입하신 회원사분들이 800개에서 아마 100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VR을 우리가 왜 VR은 이런 기술이에요. 이런 기술로서 HMD를 착용을 하거나 AR이라는 걸 이렇게 디바이스를 착용하거나 하면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서비스가 내가 직접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유저에게 제공해야 되는지라는 게 선뜻 떠오르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설명을 나오고 그리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고 이제 이런 모집을 하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했던 컨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금융회사라든가 뭐 부동산 회사라든가 뭐 굉장히 광범위한 이 산업의 이 시장을 만들고 있는 기업, 조직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에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서비스를 우리도 어떻게 연결을 해서 하면 직접적인 유저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의 고민들을 해오는 조직들이 굉장히 광범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금 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 그 밑에 뭐 AI다, 웹3다, 블록체인이다라는 단어를 적긴 했지만 이것 또한 기술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고 또 그 기술들이 유저들에게 어떤 새로운 서비스에 연결되어주는 직결되어질 수 있는 기능들로 적용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 맞아요. 그렇게 맞는데 그걸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나 그걸 서비스를 누리는 사람이 정말 어떤 서비스가 내게 좋은
내가 재밌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는가라는 거의 관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단어로서 메타버스는 좋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뭐 AI와 함께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그 디지털의 주제로 갖고 디지털이라는 어떤 그 서비스 S에 AI가 왜 중요한지라는 걸 앞서 많은 부분들이 설명을 해 주시긴 하셨습니다. 뭐 직접적인 컨텐츠 개발하는 과정 내에서도 AI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많은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도 뭐 게임에는 사실은 AI가 예전부터 적용이 많이 되긴 했었어요. 뭐 지금처럼 뭐 LLM 방식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어떠한 캐릭터하고 그러니까 NPC라고 우리는 저희들 많이 얘기하지만 그런 캐릭터들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따른 피드백을 당연히 주기 위한 로직들이 그 캐릭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좀 더 텍스트 LLM 방식의 광범위한 언어 방식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정도의 가져가고자 하는 게 이제 지금의 AI 방식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게임 개발에서도 많이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 또 그 컨텐츠 캐릭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배경을 만들거나 아까 저기 보이리스부에서도 만들어 주셨던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 수 있는, 그게 게임에 직접 사용되어지지는 않지만 컨셉화로 사용되어지거나 하는 용도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AI라는 부분을 활용을 한 개발 과정이나 아니면 개발한 이후의 컨텐츠 자체가 유저들하고의 상호작용을 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크게 아마 이 부분은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메타버스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현재는 조금 시장의 전체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 웹3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 기대했던 아니면 저희가 만들어가는 아직 과정은 있긴 하지만 역할들이 조금 그 인식이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 또한 앞으로 디지털 서비스의 자연스러움, 그리고 그 디지털 서비스 내에서 유저들의 참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저 두 부분도 꼭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그리고 기술의 개발과 그리고 저런 서비스와 연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 오늘 주제하고 크게 굉장히 밀접한 부분은 아니어서 오늘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제 메타버스의 이 서비스 내용은 뭐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이제 접목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얼라이언스를 모집했을 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했던 것처럼 뭐 교육, 쇼핑, 뭐 시설 관리, 저는 산업계 쪽이나 아니면 진짜 그 어떤 새로운 신차 개발의 과정에 있어서 디자인 관련이나 아니면 마케팅 관련이나 어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메타버스라는 서비스가 적용되어질지라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제 그 이 빅테크 기업들이 왜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가져가려고 하는지하고 저는 굉장히 또 연관이 있다고 봐요. 뭐 이 부분도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라서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다음이 이제 메타버스의 시장에 패러다임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를 저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그 하드웨어 디바이스 기반의 그리고 서비스 내용 자체에 대한 유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만족도에 대한 이 그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걸로 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만족도의 이 상승의 곡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미 그 우리가 여기 지금 1번에서 4번까지 나열해 놓은 이러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유저들이 관심을 갖고 또 새로운 서비스 나오기를 바래라고 하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거에 한계가 많이 도달했습니다. 5G도 통신에 대한 부분도 이제 5G를 나와서 저희가 굉장히 만족했을까요? LTE에서 5G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크게 만족을 느끼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속도의 변화가 어마어마하다고 했지만 실제적인 속도를 느낄 수 있는 컨텐츠가 그에 보답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우리가 스마트폰에 가장 많이 쓰긴 하지만
아마 그 지금도 해상도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 해상도 얘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이제 거의 뭐 예전에 쓰고 있던 5년 전에 10년 전에 쓰고 있던 10년은 제가 넘어갔군요. 한 5년 전에 쓰고 있던 스마트폰이나 지금 새로 나온 스마트폰에서의 영상을 보는 데 있어서의 만족감이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칩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에 있어서도 정말 유저들이 새롭다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기에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한 빅테크 기업들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 메타버스라는 거에 기대를 갖고 또 그걸 활용한 서비스를 유저들에게 제공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테크 여기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뭐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메타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죠. 독주하고 있었던 메타의 이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도전에 이제 뭐 애플도 이제 도전을 그러니까 경쟁의 구도를 만들어가는 시장의 구조로 지금 만들어지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또한 지금 삼성, 구글, 퀄컴 뭐 이 또한 이제 연합군으로서 새로운 이 시장의 패러다임의 주역으로서 뺏기지 않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는 그 여기 뭐 제가 2030년 2조에서 5조 달러로 이거는 저기 아마 그 맥킨지에서 아마 발표한 내용으로 제가 봤는데 이전에는 2조 달러 정도의 시장 성장이 이렇게 이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더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 2배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 구도는 시장에 성장하는데 굉장한 지금 파괴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가장 이제 그 기반을 두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디바이스가 새롭게 나오거나 하면 하드웨어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 이 디바이스의 하나의 서비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이제 지금 패스스루 방식의 AR, MR 기능을 유저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그 VR 시장을 항상 얘기하면서 또 AR 시장이라는 걸 항상 얘기를 할 때 VR보다는 AR 시장이 훨씬 클 것이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해요. 왜냐? VR이라는 디바이스 자체는 항상 착용을 하고 한 자리에서 뭐 굉장히 그 개인적인 공간에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AR이라는 부분은 공용적인 부분, 일상적인 생활에서 언제든지 착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러한 분들이 같이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 때문에 VR보다는 AR이라는 개념 자체의 시장성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그런데 이제 바로 이 패스스루 방식에 지금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퀘스트 3나 퀘스트 프로나 그리고 또 애플이 내고자 하는 비전 프로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VR에 갇혀진 세상의 디지털의 컨텐츠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이러한 현실의 공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한 서비스를 포함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이 서비스 내용의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좀 더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하고 연결된다고 봅니다. 네, 뭐 요거는 조금 요것만 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의 그 디바이스, VR 디바이스의 쪽에서는 메인이 되는 컨텐츠가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퀘스트 시리즈든 플레이스테이션의 VR 기기든 지금도 메인의 컨텐츠는 게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게임이라는 게 없어지지는 당연히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유저들이 아마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요소가 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패스스루 방식의 이러한 디바이스에서는 아마 요 뒤에 영상이 좀
이미지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잖아요. 된다는 거자가 될 수 있는 디바이스로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의 그 한계를 VR 자체가 디스플레이 한계를 없애려고 했던 거고, 이러한 디스플레이에 갖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정보를 줄 수 있는 게 그 디스플레이에 갖고 있는 기능이고 역할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 공간 안에 배치를 시킬 수 있는 방식의 디스플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쨌든 어떤 매체를 갖고 정보를 얻고 해야 되는 방법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어 줄 수 있도록 디바이스가 발전하고 있다. 이 부분이 아마 그 앞으로 패스스루 방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비전 프로가 얘기했던 스페셜 컴퓨팅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했던 게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한 것에서 직접적인 유저 입장에서 어떤 컨텐츠가 우리의 가장 메리트가 있을 거냐라는 것은 앞으로 컨텐츠 개발사의 이제 몫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부분이 UX 부분인데, 사실은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 항상 새로운 UX가 붙게 되죠. 예. 그리고 그 UX에 우리가 얼마만큼 재미를 느끼고 또 사용하기 편하냐라고 우리가 다 느끼느냐에 따라 그 디바이스는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들, 퀘스트 시리즈나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다른 어떤 VR 기기들도 새로운 UX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하긴 했죠. 예. 그런데 아직은 좀 많이 UX를 새롭게 만들려면 OS가 그만큼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고 OS 자체가 새로 개발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아직은 과거에 뭐 기존에 있었던 메타나 소니나 뭐 다른 어떤 VR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을 제공했던 업체들이 OS 개발 경험이 없어요. OS 개발 경험이 없다는 얘기는 UX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약하다는 거하고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애플이 지금 굉장히 아직 여러분들 뭐 저도 포함해서 아직 이 디바이스 자체를 조작은 못 해봤습니다만,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만, 나온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게 유저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뭐 여러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애플이 UX에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저 에어팟, 저는 이제 이걸 예를 많이 드는데, 사실 이 에어팟은 저희가 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뭐 사실 음악 켜고 그러고 이어폰을 성능 좋은 이어폰을 꽂고 그러고 음악을 트는 거에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지만, 그런데 저렇게 이제 콩나물 대가리 같이 생긴 걸 돈을 훨씬 비싸게 주고 판매를 하고, 그걸 한번 사용해 봤을 때 이건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선이 달린 걸 꽂고 음악 틀고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얘를 귀에 꽂습니다. 뭐 다 경험이 계실 테니까 그냥 음악이 바로 음악을 바로 들을 수 있죠. 너 음악 들으려고 이거 냈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바로 받을 수 있거나,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불편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 편리한 UX를 제공해 주는 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나 그걸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뚜렷해 주는지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나오게 되는 이런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들, 메타버스를 위한 디바이스들에 대한 UX에 대한 우리가 얼만큼 편리하다고 생각을 할지라는 게 가장 저는 큰 관건이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정말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느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퀘스트나 VR 디바이스를 갖고 계시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스마트폰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100%잖아요. 그런데 이 100%의 스마트폰의 역할을 앞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스마트폰의 차세대의 다음에 패러다임이 플랫폼이 될 것이 되려고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언제 갈 것이냐, 정말 가는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뭐 하드웨어도 물론 역할을 더 하긴 해야 되겠죠. 아직은 불편한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착용 직접 하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직접 착용하는 것보다는 눈에 띄는 걸 더 선호하는 게 아직은 일반 대중들의 분위기인 거는 같습니다. 물론 목적이 뚜렷하면 착용해서 1시간, 2시간도 사용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바로 아까 UX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제 컨텐츠들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서 유저들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게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여기 이제 메타스토어에 나와 있는 컨텐츠들 한 500개 정도가 있는 걸로, 물론 더 늘었을 겁니다. 여기 작년에 올 초에 저희가 집계를 한 거라서. 근데 그것보다 지금은 늘었지만 이 전체적인 것보다도 그 중에 40개 정도의 타이틀, 그러니까 한 10%가 안 되죠. 10%가 안 되는 타이틀이 1,000만 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천만 달러. 1천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0억 되는 거잖아요. 뭐 최근에 오큘러스가 그 메타가 이 디벨로퍼 대회를 한국에서 2주 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와서 이야기한 걸로는 12개 컨텐츠, 그러니까 게임 12개당 한 개가 결국 뭐 비슷할 겁니다만은 12개당 한 개가 100만 1,0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율 자체로 놓고 보면 지금 게임에 개발을 해서 런칭을 하면 그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이제 그 시장의 그 성공 사례들이 결국은 이 개발사나 그리고 유저들의 만족도가 바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라서 앞으로 더 이제 컨텐츠의 힘이 중요하다. 이거 뭐 저희가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얼만큼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이제 왼쪽에 쭉 회사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뭐 국내의 기업들도 이제 점점 뭐 메타가 이번에 디벨로퍼 데이를 한국에까지 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 자체는 국내에 그만큼 개발하는 회사들이나 그리고 국내 시장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하고 직결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국내 기업들도 점점 더 많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으로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서 어떤 분야로 우리가 좀 그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인데요. 뭐 저는 이제 이 그 메타버스라는 시장 전체 중에 사실은 그 뭐 아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하시고 또 사용하는 디바이스도 굉장히 광범위한 디바이스를 다 포함시키고는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과 가장 많이 들었던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로블록스, 뭐 제페토, 뭐 이런 것들 다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개념 자체에 들어가 있는 메타버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어떻게 연결시켜주고 또 그 메타버스 서비스 내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게 상대방에게 어떤 역할하고 연결성을 지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말 디지털 세상에서의 우리의 일상생활을 내가 몸을 담고 아니면 시간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의 경제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하게 되려면 어쨌든 확장 현실의 개념까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PC나 이것만으로 메타버스를 계속 성장시키자라고 주장을 해도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은 거기에 만족을 못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변화가 적으니까. 변화가 커야만 우리는 그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매력이나 거기에 빠져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확장 현실에 대한 개념을 잘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들을 우리는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공간의 경험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공간을 빼고 이 우리의 이 그 일상생활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종이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현실에서 이렇게 공간을 두고 거리도 있고, 우리가 10cm의 얼굴을 보고 있는 사람하고 1m, 2m 거리에 두고 있는 사람하고의 느끼는 그 감정의 교류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이 중요한 서비스의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걸 잘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들을 우리는 개발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게임을 만들거나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공간에 대한 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모든 컨텐츠는 다 평면 디스플레이에만 존재를 하고 있고, 우리가 3D 게임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30cm 앞에서 보느냐, 아니면 바로 눈을 대고 보는 스마트폰이냐, 이거의 개념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그 컨텐츠 내부 내에 있는 공간에 대한 개념은 관계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거하고는 다른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이 기획이나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게 뭐 연결되는 얘기입니다만, 기존의 컨텐츠 그 공간이 아닌 우리 스마트폰이나 PC에서의 컨텐츠하고 충분히 차별성이 있을 수 있는 인터랙션, 인터랙션도 우리 현실에서 하는 인터랙션하고 스마트폰에서 하는 인터랙션은 다르죠. PC에서 하는 인터랙션은 달라요. PC에서는 뭐 UX하고 연결되는 얘기입니다만, 마우스나 키보드로 우리가 다 인터랙션을 하잖아요. 손으로 다 합니다. 손으로, 그죠? 손으로 손가락이죠.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손가락으로 모든 걸 다 하게 되는데, 실제 공간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몸이 인터랙션이 될 수 있는 거고, 현실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 이 디지털 세상에서의 인터랙션을 어떻게 현실하고 똑같거나 아니면 현실보다도 더 차별화되어 줄 수 있는 인터랙션을 줄 수 있는 경험을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다음은 XR 디바이스의 새로운 경험, 뭐 이것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만,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뭐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적었는 이유는 게임만 한다고 하면 VR만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컨텐츠 내용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아까 패스스루 방식이나 아니면 그 현실의 공간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그러한 컨텐츠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이제 어떤 상호작용을 줄 수 있고, 상호작용에 따른 피드백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가위바위보, 현실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도 게임이거든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인 거죠. 가위바위보를 하고 밥 사기를 할 거냐, 가위바위보해서 꿀밤 때리기를 할 거냐, 그 결과에 의해서 가위바위보라는 자체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우리가 그걸 할 거냐라는 거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그 일상적인 컨텐츠 내에 상호작용을 주고 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게이미피케이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컨텐츠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라. 그리고 새로운 장르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결국 UX하고 또 연결되기는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아마 이게 제가 연령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30대, 40대, 50대 분들이 다 계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데,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경험 있으시죠? 게임 센터에 가서 게임을 합니다. 100원을 넣고 500원을 넣고 게임을 하는데, 이때 가장 인기 있었던 게임은 격투 게임이에요. 왜냐? 빨리 승부가 납니다. 5분 안에 승부가 나죠. 5분 안에 지고 이기고가. 그러면 아케이드 게임 센터장은 돈을 법니다. 그죠? 또 100원을 넣어야 되고 200원을 넣어야 되고 500원을 넣어야 되니까. 그러한 게임에, 그리고 유저들이 그 튼튼한 이 컨트롤러를 자유자재로 조작을 하는 어떤 그런 멋있는 모습들도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러한 게 이제 아케이드 게임에 있어서의 이제 컨텐츠의 장르죠. 콘솔 게임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게임기를 구매를 합니다. 아케이드 게임기를 구매할 수 있나요? 뭐 돈이 많으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콘솔 게임기는 자기 돈으로 게임기도 구매하고
게임 소프트도 자기가 구매를 합니다. 그렇죠?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시간도 얼마든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긴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5분 만에 게임을 끝내는 게임은 오락실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집에서는 캐릭터를 하나 키우는데 뭐 몇 시간을 투자를 해서 캐릭터를 키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RPG라는 장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새로운 장르들이 그 플랫폼에 맞게끔 이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PC 게임에서는 MMORPG라는 게 만들어지죠. 네트워크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길드 만들어서 협력해서 공격하고 친구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폰의 가장 좋은 부분은 뭘까요?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물론 UX도 바뀌긴 했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내가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게임만 하고 있으면 회사에서 잘리거나 엄마한테 요거도 먹거나 하니까요. 그런데 버튼 하나만 눌러놓고 너 게임해, 나는 일할 거야 라는 장르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내가 확인하고 싶은 때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오토 기능의 게임들이 나타나는 거라. 바로 이러한 이제 그 지금의 그러면 XR 메타버스의 새로운 장르는 무엇이 나타났고 무엇이 유저들에게 그 새롭다라고 제시해 줄 수 있고 유저를 만족할 것이냐라는 걸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웨어의 TMS의 하드웨어의 발전과 컨텐츠의 TMS의 컨텐츠의 발전을 만들어 나가고 유저의 만족을 얻기 위한 가장 큰 숙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 또한 열심히 해나가서 시장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